오늘의 탐방 주제는 통영 바다와 예술의 향기입니다.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항구도시 통영을 둘러보고 통영을 사랑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이나 지금 뭐 저쪽 다른 먼 지방에서 또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그 제일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동피랑 마을이에요. 동피랑 백화 마을인데 마치 그 통영의 랜드마크 같이 됐죠. 그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은 대각선으로 정면으로 보면은 저 건너에 정자 하나가 보이죠? 거기가 동피랑 마을이에요. 피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벼랑이란 뜻이죠. 벼랑, 언덕 이런 뜻인데 저쪽은 동쪽에 있는 벼랑, 여기는 서쪽에 있는 벼랑, 서피랑입니다. 서피랑 마을이고 요새 이제 여수 금오도의 비렁길이라는 그 길이 유명하죠. 트레일러. 거기 비렁도 같은 말이에요. 비렁, 피랑, 벼랑 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서피랑 마을이고 이쪽이 이 밑에 동네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명정골과 이런 데가 그 박경리 선생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원래는 이제 통영성에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소죠. 초소. 성을 지키는 초소. 말하면 망대. 외적에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초소가 바로 이 포루입니다. 여기가 서쪽에 있는 서쪽 언덕에 있는 포루라고 해서 서포루. 그리고 저 건너편은 동쪽 언덕에 있는 포루라고 해서 동포루. 원래 뭐 포루가 이렇게 기와집으로 이렇게 지어지진 않았겠죠. 옛날에는 조그만 망루였을 텐데 지금 이제 일부러 이제 그 관광 자원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지어 놓은 겁니다. 원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옆에 쭉 이제 성곽도 보이지만 저것도 통영성을 복원한 건데 그냥 일부를 이제 복원해 놨습니다. 갖고 앞에서 보이는 저기 건너다 보이는 산이 큰 산이 저기가 미륵산입니다. 예, 미륵산이고 저 산이 이제 통영에서 말하자면은 뭐 가장 과거에는 통영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했던 산이에요. 특히 이제 이쪽 남방 경상도나 이쪽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섬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교 문화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이 앞에 섬도 미륵산이고 미륵도고 그리고 반야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화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또 세존도라는 섬도 저 남해 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욕지도도 있고 물론 다 그게 불교에서 나온 이름들인데요. 박경리 선생이 통영과는 통영이 고향이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소설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 통영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 토지에도 통영이 나오고 그다음에 팥이라는 소설에도 통영과 뭐 동피랑 하물며 동피랑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김약국의 딸들 같은 경우도 통영을 배경으로 해서 한 그런 소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선생은 통영을 떠나고 나서 50년 동안 통영 쪽으로는 오줌도 누기 싫다고 그랬었어요. 통영이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원주에 사셨잖아요. 원주에 사시다가 거기 이제 토지문 나중에는 말년에 이제 토지문학관도 그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통영 전임 시장님이신 이제 진희장 시장이라는 분이 원주에 있는 박경리 선생님을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라고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고 문학관도 지어드리겠다고 고향에 대한 원한을 푸시라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마음 돌리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고향에 오셨어요. 50년 만에.
통영이라는 도시를, 통영 출신의 예술가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위대한 작가들, 또 음악가들, 화가들, 이런 예술가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통영이라는 도시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죠, 이 당시에 통영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낸 이런 시인은 백석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청마나 김춘수 시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시인으로서 통영의 옛 언어를 그대로 살리고 옛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낸 그런 작품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백석이 더 적확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화나 뭐 언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감동을 못 느끼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멀리서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고 새롭고, 그러니까 숲에서 나와야 숲이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통영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통영의 모습들을 제대로 잘 그려낸 것이 이제 백석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여기가 그 청마 유치원 선생이 5,000통의 편지를 썼다던 이영도 시인에게 써서 붙였던 그 우체국이 바로 이 앞에 통영 중앙우체국입니다. 68년일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청마한테 편지를 받았던 이영도 시인이 책을 내요. 서간집을. 청마가 자신한테 보냈던 그 편지들 중에 골라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는 청마의 시구죠. 그 서간집을 냅니다. 서간집을 내고 나서 당시에 68년 25,000부나 팔렸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지금으로 하면은 100만 부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청마를 팔아가지고 당신 책장 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영도 씨는 아니라고, 그렇지 않고 이 돈 내가 쓸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영웅문학상이란 그 다른 기금으로 내놔요. 자기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동평 벽화마을로 알려졌는데, 벽화마을이 생기게 된 거는 뭐 다들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많이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원래는 여기가 그 통영에서도 뭐 마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런 소위 얘기해서 달동네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달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시에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6개월 안에 그 마을을 한번 바꿔봐라 그랬는데,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동편항 마을이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게 상상이 되면 당시로서는 암담하지 않겠어요? 6개월 만에 돈도 예산도 없는데 그 낡고 오래된 건물, 또 그 골목도 지저분한 골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깨끗하게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좀 산뜻하게 바꿔보자 해서 아이디어로 나온 게 색칠을 한번 해보자.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 전문 프로 예술인들, 미술가들한테도 도움도 요청하고, 뭐 개간 미술인이 어딘 이런 데도 광고도 내고 좀 해서 미술가들을 모아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호소를 했는데 단 하나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공공미술인데,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니까 예술가들이 어떻게 그런 천한 동네에다 그림을 그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확 바뀌었죠. 3개월 만에 낡고 오래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했던 그런 마을이 벽화만 싹 색칠만 했을 뿐인데, 마법처럼 붓질만 했을 뿐인데 확 살아나면서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부터 젊은
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놀라고 주민들도 놀랐죠. 그래서 6개월 기한을 줬는데 3개월 만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산 도서관에서 기리에 인문학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강의도 듣고 또 실제로 탐방을 해보니까 또 새로운 눈에 보일 수 없는 짜릿함을 보는 것 같아 아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생소했는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길 위를 걸으면서 정말 인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통영은 그냥 그 자체로 애향이라고 얘기하듯이 예술적 자산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 자산들이 좀 더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전파해 줬으면 덜 바람이 없겠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이번 주제 도서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입니다.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가문의 몰락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 민족이 겪은 힘든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점과 근본적으로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어의 미적 특질을 잘 살린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산도서관은 1954년도에 개관하여 1988년 마산 산호공원 아래 현위치로 신축 이전 개관하여 63년 동안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25만 권의 장서와 11,000여 점 디지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계층별로 84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는 지역 문인들의 삶과 지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역 문학에 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경남 문학자료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